자, 여러분 테마가 지금 많습니다. 먼저 원전부터 보죠. 자, 원전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 아주 중요한 종목이죠. 요즘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그런가 어제 오늘 호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이거밖에 안 터지긴 하네요. 시장이 확실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가 아주 많이 물린 가격대거든요.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여기에 압도적으로 많죠.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급락했다가 다시 이 가격을 호재와 더불어서 다시 돌파해 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차트가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밑에 눌려 있다가 이런 식으로 눌려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건 앞에 있는 저항대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단타로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한번 쏟아지면 좀 강하게 투매가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. 여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올랐다가 기세가 좋죠. 두 개의 연속 양봉, 거래대금도 강하고,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상황이랑 똑같다니까요. 앞에 여기도 거래가 많이 있죠. 여기도 똑같은 매물대에 도달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오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양봉에서 좀 잡으면 안 될 것 같고, 여기 앞에 매물대 지금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던지는 투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. 그걸 좀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원전 섹터도 진짜 징그럽죠. 징그러워요. 갈듯 말듯 하면서 정말 사람 약 올리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 많이 올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이쪽 가격에선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섹터들 오르는 거에 비하면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죠.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정말 수년이 넘게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보시면 이게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드는지,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매수도 많이 하고 또 매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원전 섹터 자체가 그래요.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봉에서 매수하시면 좀 다친다. 그러나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좀 오르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추세로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전기 섹터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, 지금 조선 쪽 종목들도 괜찮단 말이죠. 조선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다 바라보고 있고, 여기 있는 섹터들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들이기도 합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일단 빼고, 우량주가 지금 조선 쪽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거든요. 지금 보시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8천억 이상 되고요. 우량주는 이게 한번 사이클이 오면서 섹터가 오르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걸 노려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이런 식이지만, 이제 펀드 투자자들은 그렇진 않겠죠. 보통 펀드를 적립식 펀드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긴 시간 동안 끌고 간단 말이에요. 적금식으로.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급등주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핑거 이런 거 급등주잖아요. 그쵸? 모멘텀도 없고 반짝 오르고 말아버리는, 펀드에서 수익이 났다가 펀드 환매하려고 하면 영업일 3일인가 걸리거든요. 그럼 손실 볼 수도 있는 주식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쪽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. 대세 사이클,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,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모멘텀이 길게 간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선 투자를 하신다면 사이클을 단기간에 볼 게 아니라 계속적인 모멘텀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섹터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급하게 보지 마세요. 그리고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오른 날이었어요. SK 하이닉스가 주요 저항을 돌파하니까 이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. 제주 반도체도 크게 올랐는데, 오늘 크게 올랐는데 이거는 진짜 단 한 번의 반등도 제대로 없었죠. 그러다 이만큼 오른 거예요.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. 결국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해줘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상승해서 오를 만한 주식들이다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도 단기간에서는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지금 제일 뜨거운 종목은 로봇이죠.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계속 추세를 죽이지 않고 야금야금씩 상승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로선 로봇 섹터도 좋다. 로봇이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. 이게 크게 급등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그런 급등 있잖아요. 이게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그렇고 조선기자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강했던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강했던 섹터들의 돈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단 말이죠. 더군다나 오늘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. 여기가 제가 선으로 그은 가격대가
이게 저항대였거든요. 근데 여기를 한번 올라왔다가 튕겨져 내려갔죠. 이게 저항이라서 그래요. 그리고 미국장이 좀 주저앉았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버텼단 말이죠. 더 이상 팔 게 없다,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여기를 위를 올라탔단 말이에요. 저항대 위를. 그래서 매수세만 좀 들어오면 좀 시원하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기술 반등 자리는 825포인트 되겠네요. 10%만 더 올라가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흐름의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내기가 국내 시장이 수익 내기가 수급도 좀 들어와서 얼마 전과는 좀 다르게 괜찮은 시장 상황이다,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.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행정명령을 뭐 대기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도 맞는데 미국장은 그렇게 상승 모멘텀으로 간 이상 최대는 올해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중간에 하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또 회복해주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투자 대안이 아직까지도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게 국채금리거든요. 이 국채금리가 높아서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. 이게 좀 진정이 되고 내려오게 되면 한국 환율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,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은행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상황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